이거는 정말 저희가 초등학생 때쯤부터 있었던 퍼즐이에요. 지금 또 저희 주제가 지구 뭔가 잘 어울리잖아요. 세계를 다 다루는 그런 시각을 다룬 기사이다 보니까 제가 1시간 반 동안 시험 기간에 다시 맞춰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다들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야. 맞아.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면접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된장찌개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일진, 된장, 물, 멸치. 많이 넣으시네. 다 한 건가? 두부? 여러분들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오, 어려운데? 초심 밝혀야 됩니까? 어떤 식의 답을 해야 하는지 잘 감이 안 와요. 평화롭게? 마지막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 기억을 되살려보자고. 어. 일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으로 가? 조국 자유롭고 멋진 것 같아요. 정의로운 자유롭고 대한민국 땡땡땡한 대한민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맞아. 대한민국. 맞습니다. 네. 오. 일단 기하 문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진짜 그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네네. 뭔가 한국인다운 것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가 그 시험에 다 되게 녹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국경을 해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한 사회가 제공해줄 수 있는 복지도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선별을 해서 국민으로 만드는 작업이 현재로서는 필요할 텐데 그게 너무 인위적이니까 좀 웃기다는 생각이 맞아.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사실상 어디 다른 곳에 놓여있지 않는다면 내가 한국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하기가 되게 어색할 만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벗어나 봤을 때야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공기처럼 그냥 다 한국인이고 나도 다르지 않으니까 내 국적이나 인종이 뭐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살다가 외국을 나가고 그랬을 때 전 처음으로 내가 동양인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해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험 기준으로 보자면 전 아닌 것 같아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고 또 옳지도 않은 거다? 라는 정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 테스트를 치면 저는 탈락하겠죠?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기사 때문인데요. 어떤 커버 기사를 쓰셨는지 이번에 그 아프간 난민 사태도 있었고 대구에서 이제 이슬람 사원 반대 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다양한 이제 이주민 분들 혹은 뭐 디아스포라라 불리시는 분들에 대한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나? 어떤 게 좀 문제적인가? 함께 이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럼 잘 공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좀 담론의 전환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탐구해보는 기사였습니다. 저희 커버 제목은 흔들리는 경계 위에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계가 이미 충분히 흔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을 마주한 저희가 이제는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그들이 마주한 문제들은 뭔지를 담은 기사였기 때문에 저희 외지 역시도 좀 국경이 충분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기사였다 보니까 지도를 이렇게 구해서 펼쳐놓고 국경을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효과를 적용을 해서 외지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내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이주의 시대에 이미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온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이 곳에서 이제 국민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정리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주민등록증이랑 이제 외국인이라면 가져야 되는 외국인 등록증을 이제 좀 섞어서 그 주민등록증들 사이에 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기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1번 기사를 맡았는데요. 제 기사의 제목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 혹은 이방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거고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편견과 뭔가 차별 밑에 깔려있는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좀 더 뭔가 이주민이나 선주민 혹은 이주민 집단 안에서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어떤 제도의 역할을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했고요. 특히나 그 이주 제도 속에서도 비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주민들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차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차별을 낳고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기사였습니다. 제 기사는 조금 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모두 디아스포라일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주고 싶었던 기사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해도 국경을 넘어가는 경험은 거의 다 해보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소한 경험조차도 어쩌면 우리를 디아스포라라고 명명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어떤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제도의 변화까지도 이야기했던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디아스포라 분들을 만났는지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준비하게 된 과정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몇 달 사이에 좀 디아스포라 분들을 만났던 일이 있어서였거든요. 조선족이신 분도 계셨고 제외 한인들, 그러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크게 보면 뭉뚱그려서 모두 디아스포라이지만 정말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사는 분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 되게 다르거든요.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뿌리가 한국인인데 정말 완전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 뿌리 하나만으로 우리를 차별을 하냐, 다문화도 똑같이 대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오고 갔어요. 전문가분들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도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더더욱 조금 더 우리가 많은 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디아스포라적인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 취재 과정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인터뷰의 말이 있을지 제가 만나뵀던 분 중에 다문화 중도 입국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원장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중도 입국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의 아이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들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제도적으로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는 다문화 교육 같은 게 없어지는 게 다문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의 농업에서 종사하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 특히나 여성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만나고 연구를 하셨던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력을 어떻게 가장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 같은 것들을 보장하는 거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공부하는 그 뇌만 들고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아시안으로서의 나, 혹은 여성으로서의 나, 혹은 그런 교차적인 나의 어떤 정체성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 내 삶 자체가 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이 공간에 데려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주할 어떤 다양한 삶의 부분 같은 것들, 상황들, 이런 거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탈북민 분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해주신 분께서 이제 자기가 한국에 와서 뭔가 남한 사람들이랑 뭔가 관계가 생겨도 나가 그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에서의 뭔가 기억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혹은 뭐 무슨 행사를 했는데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왜 거기 살지, 왜 남한에 왔냐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이주민마다 디아스포라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다 각자 다른 자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 사람은 여기서 왔으니까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봐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쓰면서도 이분들이 다 다른 개인의 이야기와 결국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그건 결국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인식의 개선도 아주 절박한 그런 사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독자분들이 이 기사를 읽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저는 제가 인터뷰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어요. 한 거의 7, 8분이 됐는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마치 짠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 결국 같이 살아보면 생각이 바뀔 거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바뀔
바뀔 거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기 전부터 그렇게 무작정 미워하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다 같은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기사를 진짜 정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쓴 기사고 다문화를 다뤘던 그 기존의 기사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관점을 그냥 우리가 똑같이 답습할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적 관점 자체를 좀 제시하고자 했던 것도 있고 여러 당사자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던에서 되게 많이 만나 뵙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 기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좀 저희 삶도 각자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과연 순수한 한국인이기만 한가? 하는 걸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안에서도 정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신화에 갇혀 있지만 되게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인종과 종족, 민족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기사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대 저널 16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네, 학내 각 단과대 배포대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대저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다양한 소식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뉴스레터도 구독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디아스포라 잠깐 디아스포라 말고